네, 안녕하세요. 코난쌤TV 코난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사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을 조사해 봅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유튜브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고 영상을 이어서 재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바로 유엔입니다. 여러분들 유엔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1945년에 만들어졌고요. 유엔은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해서 소련, 중화민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5개의 나라가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주 목적은 지구촌의 평화 유지, 전쟁을 방지하자.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이상의 전쟁을 막자는 취지로 설립을 했고요. 본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하게 되면 회원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1년까지 회원가입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북한과 중국과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이 가입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다.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계속해서 막았다가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1945년에 5개의 나라가 상임국으로 해서 유엔이 설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당시 중국은 장제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앞세우고 있던 중국 국민당이라는 다른 국가가 있었습니다. 중화민국이라는 나라였죠. 지금의 대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소련과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을 앞세워서 중국 국민당과 내전을 합니다.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진 중국 자유당은 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훗날을 기약하며 말이죠. 당시에 중국 본토에 있던 장제스가 중심이었던 중국 국민당을 앞세운 중국 정부가 유엔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의 중국 정부는 1971년에 대만을 몰아내고 유엔의 상임 이사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밀려나게 된 두 나라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만과 수교를 끊어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은 앙숙지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1991년 전까지 계속 소련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게 되죠. 러시아라는 나라로 다시 그 지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교과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유엔군의 대표적인 활약이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일 때 유엔군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약 4만 명 가까운 유엔군이 파견을 하게 되고요.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죠. 미국이 제일 많이 참여했고요. 영국, 터키 이런 나라들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우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은 중국과 그리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중국은 마오쩌둥을 앞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그 전에 이제 내부의 본토의 전쟁을 승리해서 공산당을 앞세웠고 아까 얘기했지만 장제스는 대만이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산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산하 전문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산하기구가 있고 전문기구가 있는데 이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전문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엔난민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있고요. 여기 없는 것 중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문기구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고 왔고요. 그 밖에도 유엔군의 평화유지군, 아까 유엔 얘기 나왔죠. 그리고 유니세프, 국제기구 활동 참여할 수 있고, FEALAC라고 해서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이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은 지역 간의 협력, 상호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어느 나라가 주축이 될까요? 바로 한국이 됩니다. 2017년 8월에 부산에서 모인 사진입니다. 이 동아시아랑 라틴 아메리카가 사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외교 활동을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더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안사님이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는데, 자,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지요. 헌법에서 군대 창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일단 코스타리카는 그 중남미예요, 중남미. 여러분들, 중남미고요. 여러분들, 이곳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이 아래쪽, 이 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 남미 지역은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랑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못 살게 굴었죠. 그런데 이 코스타리카는 좀 예외였습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 측에 속했습니다. 연합군 측에 속해서 당시에 연합군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었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독일의 잠수함이 당시에 푸에르토몬트라는 지역에 정박하고 있던 파블로호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4명이 죽게 됩니다. 시민 24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칼레론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호세 페레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권을 엄청나게 깝니다. 엄청나게 까면서 이제 호세 페레르가 라디오에서 정부의 무능을 아주 질타하게 되죠. 그러면서 호세 페레르가 잡혀갑니다. 뒤지가 얻어맞고 아주 고문을 당하게 되죠. 고문을 당하고 반역죄로 거의 죽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살바도르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 코스타리카의 페레르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내쫓게 되죠. 그래서 엘살바도르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호세 페레르가 열받습니다. 혁명 전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런 라디오 진행자였어요. 엄청나게 열을 받고 이제 혁명 정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1944년에 사회민주당을 설립을 하게 되죠. 사회민주당을 설립하고 이제 있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테오도르 피가도 미찰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횡령과 부정선거를 동시에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군대를 앞세워서 수도를 봉쇄하고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2,000명이라는 사람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고 더 이상은 그만 가만히 볼 수가 없게 되자 이제 호세 페레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코스타리카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 자체가 세력을 만들게 된다. 군벌 세력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또한 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대를 없애겠다. 대신 이 군대 비용을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겠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군대 창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없애고 이 남은 비용들을 교육과 복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주 휴양지로 손꼽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군대의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경찰이 합니다. 코스타리카에는 이제 경찰이 군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군대가 없어도 외교적으로 이웃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휴양지 중에 손꼽히는 휴양지가 바로 코스타리카입니다. 이 호세 페레라는 사람은 코스타리카의 돈에 이제 얼굴이 바뀝니다.
코스타리카의 돈의 단위를 콜론이라고 하는데, 10,000콜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의 지폐인데요. 그 지폐에 이제 얼굴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뭘 부시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군대를 없애는 이 업적을 기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제 국부라고 불릴 정도로 코스타리카의 현재를 읽게 한 아주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유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유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미국과 영국이 주도를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수상 처칠이 뉴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 유엔군,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협력단의 봉사활동, 그리고 외교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밖에도 군대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 군대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